3장 스몰 스텝 실천의 기록 2. 세상의 지평을 넓히는 불편한 언어 공부. 3년 가까이 매일 영어 단어 5개를 외웠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테드 강연 영상을 꾸준히 봤다. 그러자 자막 없이도 강연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강연 사이사이 단어와 문장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엔 아예 한글 자막을 끈 채 영상을 보았다. 10여 분이 몹시 길게 느껴졌다. 도입부를 비롯한 몇 개의 예화들은 지레짐작을 더해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같은 영상을 자막을 켠 채 다시 보았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뒤이어 찾아왔다. 그 강연은 지금까지 보아한 100여 개의 테드 강연 중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해 들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영어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내친임에 영어 한 편을 정해 자막 없이 보기 시작했다. 비포 선라이즈였다. 문장 하나하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장면들의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막 없이 영화를 보기 시작하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인물들의 표정과 배경, 대화의 맥락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 영화는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사람이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유익하며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두 주인공의 사랑스런 대화도 적이지만 영화 중간에 뜬금없이 등장하던 현지인들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특히 밀크쉐이크라는 주제로 즉흥시를 주어주던 가난하지만 멋진 시인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들을 이어주는 다리는 다름 아닌 영어라는 언어였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런 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다. 그것은 단기 속송 비법으로 다다를 수 있는 공부와 정복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내가 테드 강연을 보는 목적은 영어 공부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살고 있구나 하는 발견이 주는 자극 때문이다. 10대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하는 연사가 테드에 나온 적이 있다. 수십 명의 손자를 따로 불러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 주었다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그러다 명확하고 쉽고 또렷한 영어가 귀에 들어오자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영어 발음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흑인 특유의 그루브를 타면서도 힘있는 악센트는 그가 하는 이야기에 묘한 매력을 더했다. 말이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언어가 가진 힘을 처음으로 경험한 날이었다. 영어라서가 아니었다. 흑인이라서가 아니었다. 만일 내가 그 말에 공감하지 못했다면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테드의 매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테드 강연을 꾸준히 보면서 새로운 생각과 지식의 접점만이 아닌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쪽으로 관심이 확장되었고, 그때부터 영상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으로서 맞닥뜨리는 고민은 지구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 그렇 영대감에서 시작된 공감이 테드의 힘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막 없이 영상을 보는 횟수를 늘려갔다. 시간이 두세 배 더 들긴 했지만 말이다. 필요로서의 언어 공부. 40년 가까이 아무리 해도 뚫리지 않던 귀가 하루 5단어 외우기로 뚫리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한다. 어쩌면 언어 공부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필요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나는 영어 자체를 공부하려 들지 않았다. 매일 5단어를 외우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고, 테드에 나오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 깨달음에 열광했을 뿐이다. 영어라는 언어로 된 노래가 주는 매력에 빠져들었고, 영화 속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에 자막 없이 끼어드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그렇게 언어가 정복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파트너가 되면서 그 과정이 좀 더 즐거워졌다. 얼마 전부터 일어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히라가나를 외웠고 가타카나를 외우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매일 일어 단어 5개를 외울 예정이다. 공부 자체가 목적이라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했겠지만 나는 그 목적이 다르다. 나와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공부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 조금씩 익히는 과정에 불편을 감수하려고 한다. 때가 되면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을 자막 없이 보려고 한다. 전설이 된 일본 만화들을 원어로 읽어보려 한다. 일본 영화 걸어도 걸어도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원어로 보고 현지인의 뉘앙스로 그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 나의 목적은 일어가 능숙해지는 데 있지 않다.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그래서 일어가 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이다. 다만 그 시간을 당기려고 학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매일 일어 단어 5개를 외울 것이다. 10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볼 생각이다. 목적이 아닌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나는 과정을 즐기는 게 즐거운 사람이니까.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법.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 한 줄이 전부였다. 한민복이 쓴 시다. 시오일이라는 앱을 통해 이 시를 처음 만났다. 긴 이야기의 시간 같기도 한 한 줄이고 오래된 연인의 마지막을 알리는 한 줄 같기도 했다. 스탠드를 켜놓은 채 지쳐 잠든 한 사람의 모습이 그림처럼 떠올랐다. 묘한 여운이 일었다. 그날 이후 시집
한 권 사본 적 없는 내가 매일 시 한 편을 읽기 시작했다. 잠들기 전 시 한 편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 하루에 5분 정도는 비효율적이어도 되지 않을까. 시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 소설이나 긴 글이 주는 부담이 없었다. 멈춰 곱씹게 읽게 한다는 점에서 하루의 분주한 삶에 거는 브레이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스몰 스텝으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 시는 어쩌면 쓸모없음에 대명사란 오명을 쓰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시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 한편의 동경보다는 안쓰러움이 밀려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시를 매일 만나면서 이런 생각에 균열이 생겼다. 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전율이 잃었던 적도 적지 않았다. 과연 이 세상에 시인과 시집, 한 편의 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제 넘기도 하고 한없이 어리석기도 한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매일 잠들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 헛헛한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 한 편의 시가 가져다 준 위로와 용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는 내가 아는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그 때문이다. 아직 누군가의 몸이 떠나지 않은 그네, 그 반동 그대로 앉는다. 그 사람처럼 흔들린다. 문동만의 그네라는 시를 읽자 내 몸에 반동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네를 타다가 떠난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앉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그 그네에 앉았던 사람은 반동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시인은 아직 그 누군가의 몸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반동 속에 여전히 흔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시인은 읽은 것이다. 어른들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무심코 그네를 탄다. 그때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네에서 내려와서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치 두고 온 그 그네처럼. 그래서 시인은 누군가의 몸이 떠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영화 가디언즈 오브 블랙 갤럭시에서 여주인공이 워크맨으로 음악을 듣는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음악을 듣는 거야? 이유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야. 음악은 그냥 듣는 거야. 시든 소설이든 그 쓸모는 존재 자체에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시와 소설을 읽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논리로 설득하긴 쉽지 않다. 음식의 열량을 칼로리로 표시하듯 주식의 가치를 전광판에서 읽어내듯 모든 걸 숫자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의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은 무모한 일일지 모른다. 그래도 조금 설명을 덧붙이고 싶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노래나 앨범을 듣는 리추얼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일에 집중할 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노래나 앨범을 듣는다고 한다.
시도 마찬가지다. 시 역시 음악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의욕을 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라도 매일 시를 읽으려 드는 것이다. 나태두 시인이 말했듯 가벼운 이야기처럼 삶을 살기 위해서다. 아침에 본 새 한 마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 소리처럼 하루를 살고 싶어서다. 잠시 발을 멈추기 위해서다. 덩치 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로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길을 가다 담장 너머 아이들 떠들며 노는 소리가 들려 잠시 발을 멈췄다든지.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시를 읽는다. 그것이 내게 당장 어떤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루의 분주함에 떠밀려 살아온 나를 정돈하는 시간이자 미처 따라오지 못한 내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삶에는 효율로 따질 수 없는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다. 매일의 시 한 편 읽기가 내게는 그런 것이다.